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 4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1번이 이제 TV 광고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요. 일단은 그 TV 광고가 라디오 광고라든가 혹은 신문이나 잡지 뭐 이런 광고에 비해서 이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예.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다 뭐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TV 광고의 장점은 또 시각적입니다. 라디오 광고라든가 그 다음에 그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신문이나 잡지는 이제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움직임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요 굉장히 시각적인 어떤 제품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 연령을 커버한다라고 했는데 TV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들 TV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전 연령을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. 굉장히 비싸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TV 광고는 대개 한 15초 정도? 예. 그게 굉장히 짧아요.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다가 이제 담아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회성입니다. 한 번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. 예. 우리가 이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경우는 뭐 신문 같은 경우도 보고 그 다음에 옆에 놨다가 또 보고 그럴 수가 있지만 TV는 그럴 수가 없겠죠. 그 다음에 4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와 가맹점 측면에서 프랜차이징의 장점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. 그랬는데요. 일단 그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 어떤 그 회사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가 있는데, 그 다음에 또 상표, 이제 브랜드죠.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이것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끔 하고, 그 대가로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시스템이 바로 이제 프랜차이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 주변에도 프랜차이징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뭐 대표적인 게 뭐 파리크라상 같은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어떤 프랜차이징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그 가맹점 본부와 가맹점 측면에서 이제 좀 써봐라라고 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장점만 이제 쓰라고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까지도 거기다 이제 조금 써놨습니다. 일단 먼저 본부 입장에서 볼게요. 장점. 당연히 이 프랜차이징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요. 전국에 지점을 두게 되고 따라서 전국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프랜차이징을 주고 그 다음에 가맹비를 받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죠. 예.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. 일단은 자기가 그동안 사업을 성공시켜 왔고 그 사업을 성공시켜 온 그 노하우를 갖다가 가맹점들에게 좀 줘야 되겠죠. 그 대가로서 이제 그 가맹비하고 로열티를 받는 거니까요. 따라서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본부 측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점에서 제대로 뭐 관리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본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 지점 하나로 인해서 전체 브랜드 가치 혹은 이미지 하락이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맹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. 처음에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려면 그렇죠. 예, 한마디로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그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 없이 일단 부딪혀 볼 수밖에 없잖아요. 하지만 프랜차이징을 통해 가지고요. 노하우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본부로부터 본사로부터 관리도 받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본사가 구축해 놓은 브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예, 사업을 갖다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거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본부 측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본부의 어떤 전략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브랜드를 창출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본사에 로열티 같은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예.
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과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그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업이 상표 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네 가지의 선택 대안을 가지는데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그랬습니다. 요걸 보시게 되면요, 우리가 그 브랜드 전략에는요,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좀 세밀하게 나눈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요, 먼저 공동 브랜드 전략이 있습니다. 공동 브랜드 전략. 이 공동 브랜드 전략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, 라인 확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라인 확장이 있죠. 그래서 그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브랜드로 이제 기업이 상표 전략을 하는 경우입니다. 예. 그래서 요것이 이제 라인 확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라인 확장 전략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. 동일한 제품 범주 내에서 기존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니까 뭐 SM5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SM3가 나오고 SM7이 나오고 SM6가 나오고 어떻게 동일한 브랜드죠. 예.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제품 범주 내에서 동일한 브랜드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라인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또 브랜드 확장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. 브랜드 확장 전략. 기존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 범주의 신제품에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. 그 기존의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다 사용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. 뭐 우리가 비누로 유명한 아이보리. 그래서 아이보리 비누 이게 잘 팔리고 브랜드 가치도 있죠. 근데 이제 새롭게 샴푸를 갖다가 만들어냈다. 그럼 거기다가 아이보리 샴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. 기존 브랜드명을 다른 제품에 붙이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브랜드 전략입니다. 개별 브랜드 전략. 제품마다 각각 다른 브랜드를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.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이름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다 브랜드가 다르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개별 브랜드 전략입니다. 그 다음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.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한다.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지역이 좀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는 그랜저라고 하지만 자동차 이름, 미국에서는 이제 그랜저를 갖다가 뭐 아젤라라고 하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복수 브랜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넣으시면 되는데 그 기업번은 복수 브랜드 전략입니다. 그 다음에 니은번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 확장 전략입니다. 브랜드 확장. 예. 여기 보시면 브랜드 확장. 예. 복수 브랜드 전략. 예. 그래서 요걸 읽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답을 충분히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44번.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고객 속성과 거래 속성으로 구분되는데 고객 속성과 거래 속성의 종류를 각각 세 가지 쓰시오. 자, 고객 속성과 거래 속성이라고 했습니다. 9번에서 설명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뭐 9번에서 진짜 설명을 돼 있는지 한번 9번을 한번 가볼까요? 9번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종류가 있고 고객 속성 데이터베이스, 거래 속성 데이터베이스가 있네요. 여기서 우리가 9번에서 이제 설명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4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비자가 어떤 문제인식을 하고 그 제품을 선택, 구매한 이유 등을 마케터가 평가하는 과정은 어떤 단계인가? 우리 그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요.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크게 5단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인식. 내 차가 왜 이렇게 낡았지? 이게 문제인식이죠. 그러면 정보를 탐색합니다. 야, 어떤 차가 좋을까?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. 예,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광고를 보고 한다든지 어떤 차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정보 탐색. 그 다음에 이 차가 좋겠네. 이게 대안 평가입니다. 그러면 실제로 구매를 하겠죠.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. 역시 잘 샀어. 뭐 이런 식입니다. 그래서 이게 크게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이렇게 5단계로 이게 나누어질 수가 있고요.
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제품을 선택, 구매한 이유 등을 마케터가 평가하는 과정은 어떤 단계인가라고 했습니다. 뭐 당연히 그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한 이유, 구매를 했네요 벌써. 구매를 했어요. 그럼 벌써 4단계가 지났네요. 4단계 지났어요. 그럼 구매 후 평가 단계죠. 예. 여기서 어쨌든 답은 구매 후 평가 단계인데요. 여기 읽어보시게 되면 구매 후 평가 단계는 제품 사용 후 만족한 소비자는 재구매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 후 평가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 마케터가 또 해야 되는 또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45분까지 문제를 풀었고요. 그 다음에 46번부터는 또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